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다가 그대로 쓰러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말이죠. 이불 밖으로 나오는데 단이 춥죠.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어지럽고 한쪽 팔에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하는 사이에 바닥에 쓰러집니다. 가족들이 깨워보려 해도 입이 한쪽으로 돌아가 있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바로 뇌졸중입니다. 이게 뉴스 속 이야기가 아니라요. 요즘 겨울 아침에 실제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주변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제까지 멀쩡하더니 아침에 갑자기 쓰러졌대. 이런 얘기요. 그럼 왜 겨울철 아침이 그렇게 위험할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겨울철 추위는 혈관을 꽉 조입니다. 마치 고무 호스를 손으로 꽉 쥐는 것처럼요. 그러면 혈압이 확 올라가고요. 이 과정에서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방법과 대처법을 정확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알아두시면 생명을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옆 사람도 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왜 겨울철에 뇌졸중이 더 많이 발생하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보도가 나간 직후 의료계에서는 겨울철 뇌졸중 예방 캠페인을 강화했습니다. 이 말은 계절이 아니라 온도 변화가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추운 날씨가 혈관을 조이는 원리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고무호스를 생각해 보세요. 여름에는 말랑말랑한데 겨울엔 딱딱해지잖아요.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우면 혈관이 꽉 조여드는 거예요. 그럼 같은 양의 피를 보내려면 압력을 높여야 하는 거죠. 그래서 혈압이 갑자기 올라갑니다. 혈압이 높아지면 뇌혈관에 가해지는 압력도 커지고요. 평소에 약했던 혈관이 있다면 그 부분이 터질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뇌출혈입니다. 반대로 혈관이 막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혈관이 좁아진 상태에서 혈액 덩어리가 흘러오면 그게 딱 걸려서 막히는 거죠. 이게 뇌경색이에요. 예전엔 혈관이 고속도로였는데 이젠 좁은 시골길이 된 느낌이죠. 그것도 비포장도로요. 괜히 병원에서 혈관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많으시네요. 이런 말을 듣는 게 아니더라고요. 특히 아침 시간대가 제일 위험한데요. 왜 아침일까요? 자다가 일어나면 우리 몸이 활동 모드로 바뀌면서 혈압이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거기에 추운 방에서 갑자기 일어나 화장실을 가려고 하면 혈압이 더 급격히 오르는 거죠. 이 과정에서 뇌졸중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화장실을 가지 마세요. 침대에 앉아서 30초만 멈추세요.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세요. 이것만 해도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여기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실내외 온도 차이가 큽니다. 따뜻한 집 안에 있다가 갑자기 밖에 나가면 혈관이 급격히 수축합니다. 아파트 복도만 나가도 확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외출할 때는 모자, 장갑, 목도리를 꼭 챙기세요. 양파 껍질처럼 여러 겹을 입는 게 좋습니다. 젊었을 때는 추워도 괜찮았는데 나이를 들면서 추위가 몸에 확 와닿는 것 같아요. 이게 다 혈관이 예전만 못하다는 신호라는 거죠. 몸이 먼저 알려주는 겁니다. 새벽 운동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건강을 위해서 하시는 건데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시간대가 하루 중에서 가장 기온이 낮은 시간이거든요. 거기에 몸이 아직 충분히 안 풀린 상태에서 갑자기 운동을 시작하면 위험합니다. 그럼 새벽 운동은 아예 하지 말아야 할까요? 아니요. 방법이 있습니다. 집안에서 먼저 가볍게 몸을 풀고 나가는 겁니다. 스트레칭을 10분 정도 하고요. 따뜻한 물을 한 컵 마시고요. 그 다음에 밖에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 5분에서 10분은 천천히 걷다가 몸이 풀리면 그때부터 빠르게 걷는 식으로 하시는 거죠.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 내용도 들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뇌졸중 증상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말이죠. 시간이 관건입니다. 증상이 나타나고 매 시간 30분 안에 병원을 못 가면 어떻게 될까요? 평생 후유증을 안고 살거나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골든타임이 딱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4시간 반이면 영화 2편 보는 시간인데요. 그 시간 안에 병원을 못 가면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FAST 법칙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FAST. 영어로 빠르다는 뜻인데요. 이게 단순히 빨리 가라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각 글자마다 확인해야 할 증상이 있어요. F는 face, 얼굴입니다. 웃어보라고 하세요. 그랬을 때 얼굴 한쪽만 움직이거나 입꼬리가 한쪽으로 돌아가면 뇌졸중을 의심해야 합니다. A는 arm, 팔이에요.
두 팔을 앞으로 쭉 뻗어보라고 하세요. 한쪽 팔에 힘이 없어서 아래로 떨어지거나 올라가지 않으면 이것도 뇌졸중 신호입니다. S는 speech 말이죠. 간단한 문장을 따라해보라고 하세요. 하늘이 파랗다 이런 거요. 발음이 어눌하거나 말이 꼬이면 뇌졸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T는 time 시간입니다. 위 세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즉시 119에 전화해서 병원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왜 시간이 중요할까요? 뇌세포는 산소 공급이 끊기면 아주 빠르게 죽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죽는 뇌세포가 많아지는 거죠. 4시간 30분 이내에 도착하면 혈전 용해제라는 약을 쓸 수 있습니다.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약인데요. 이걸 맞으면 후유증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하지만 4시간 30분이 지나면 이 약을 쓸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느라 고생하셨죠? 이제부터는 더 실전적인 내용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말이죠. 병원 응급실을 가면 대기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줄 아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닙니다. 뇌졸중은 바로 들어갑니다. 은행 VIP 창구처럼 말이죠. 119를 타고 가면 응급실 문이 벌컥 열리더라고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증상이 좀 있다가 사라지면 괜찮아진 줄 아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증상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걸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본격적인 뇌졸중이 오기 전 경고 신호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지럽긴 한데 금방 나을 것 같아서 누워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증상이 악화돼서 결국 큰 후유증을 남기게 됩니다. 조금 있다 나아지면 병원을 가지 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증상이 있을 때 바로 가셔야 해요. 그럼 평소에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병원을 가지 않고도 집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뇌졸중은 예방이 가능한 질병입니다. 미국 뇌졸중협회 자료를 보면 약 80%는 생활습관 개선으로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10명 중에 8명은 미리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혈압 관리입니다. 집에서 혈압을 재보시는 게 좋습니다. 최근에는 가정용 혈압계도 저렴하게 나와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다녀온 후에 한 번, 저녁 자기 전에 한 번 재보시면 됩니다. 정상 혈압은 수축기 120, 이완기 80 이하입니다. 위에 숫자가 140이 넘거나 아래 숫자가 90이 넘으면 병원에 가보셔야 해요. 두 번째,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강한 온도가 너무 낮으면 안 됩니다. 최소한 18도에서 20도는 유지하시는 게 좋아요. 난방비가 아까워서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병원비가 더 비쌉니다. 특히 화장실이 문제인데요. 화장실이 춥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실 때 온도 차이가 심하면 그게 위험합니다. 화장실에 작은 온풍기라도 하나 놔두시는 게 좋아요. 손주들이 스마트폰 자동 밝기를 조절해 주듯이요. 집 안 온도도 자동으로 유지가 되면 좋겠는데 아직은 우리가 직접 신경을 써야 합니다. 세 번째, 수분 섭취입니다. 겨울에는 목이 잘 안 마르니까 물을 덜 마시게 되는데요. 그러면 혈액이 끈적해집니다. 하루에 물을 6잔에서 8잔 정도는 드시는 게 좋습니다. 화장실을 자주 가서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게 뇌졸중에 걸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네 번째, 금연과 절주입니다. 담배는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피우시는 분들은 금연을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술도 과하게 드시면 혈압을 올려요. 세계보건기구 권고사항을 보면 남성은 하루 2잔, 여성은 1잔 이하로 제한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외출 시 체온 관리입니다. 외출할 때는 모자, 장갑, 목도리를 꼭 챙기세요. 새벽이나 이른 아침에 운동하러 나가시는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가 진단 방법 3가지. 여기서 집에서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자가 진단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울 앞에 서서 이 하고 웃어보는 겁니다. 양쪽 입꼬리가 똑같이 올라가는지 확인하시는 거예요. 한쪽만 올라가거나 입이 한쪽으로 돌아간다 싶으면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해요. 두 번째는 양팔을 앞으로 쭉 뻗어보는 겁니다. 눈을 감고 10초 정도를 버티는 거죠. 한쪽 팔이 아래로 떨어지면 이것도 뇌졸중 의심 신호입니다. 세 번째는 걸을 때 균형을 확인하는 겁니다. 일직선 위를 걸어보세요. 중심을 못 잡고 한쪽으로 쏠린다면 역시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이런 증상들이 일시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질 수도 있어요. 아, 괜찮아졌네 하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사라졌어도 반드시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가족들이 패스트 법칙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든 자식이든 손주든 말이에요. 실제로 한 할아버지께서
이런 경험을 하셨대요. 아침에 화장실을 가려다가 쓰러지셨는데요. 마침 중학생 손주가 주말에 놀러와서 자고 있었대요. 손주가 할아버지가 쓰러진 걸 보고 바로 119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배운 패스트 법칙을 생각해서 할아버지 얼굴과 팔을 확인했어요. 덕분에 병원에 빨리 도착해서 후유증 없이 회복하셨대요. 손주가 구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시고 집에 계신 가족분들한테도 꼭 알려주세요. 파스트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하면서요. 특히 손주들한테 알려주시면 좋습니다. 요즘 손주들은 스마트폰을 잘 다루잖아요. 응급 상황이 생기면 바로 119에 전화할 수 있거든요. 대한뇌졸중학회 자료를 보면 겨울철 발생률이 다른 계절보다 20%에서 30% 정도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우리 나이대를 보면 더 심각합니다. 70대와 60대, 80세 이상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에요. 결국 이런 흐름이죠. 나이를 들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건강은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거죠. 어제까지 멀쩡하던 분이 오늘 갑자기 쓰러지는 걸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뇌졸중은 되돌릴 수 없는 질병입니다. 한번 뇌세포가 죽으면 다시 살아나지 않아요. 팔다리가 골절이 되면 깁스를 하고 낫잖아요. 그런데 뇌는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방이 최선이고 빠른 대처가 그 다음입니다. 겨울철 건강관리는 결국 작은 것들의 실천입니다. 난방비가 아까워서 춥게 지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병원비가 훨씬 더 비쌉니다. 몸이 상하면 돈으로도 못 사요.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 30초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나기. 이것만 해도 뇌졸중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하세요. 아침에 어지러우면 30초 앉아 있다가 일어나기. 화장실이 추우면 온풍기 놓기. 혈압 140에 90 넘으면 바로 병원 예약하기. 증상 나타났다 사라졌어도 반드시 병원 가기. 파스트 법칙. 가족들한테 알려주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화장실을 가시나요? 아니면 조금 앉아 있다가 천천히 가시나요? 혈압은 정기적으로 체크를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집에 혈압계가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언제 재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혹시 주변에서 뇌졸중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분들은 어떤 증상이 먼저 나타났는지 공유를 해주시면요. 다른 분들한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댓글을 기다리겠습니다. 건강하게 겨울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